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KFN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뿌라비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녁 이후에 여행을 떠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그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먹거나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연경관, 그리고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 떠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여행을 떠나지만 제가 세계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맞닥뜨린 즐거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야. 혹시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세렌디피티의 어원이 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곳은 바로 과거 세렌디비라고 불렸던 섬나라인 스리랑카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만난 뜻밖의 분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첸나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The passenger traveling to Colombo? 야. 불교의 나라라고 벌써부터 이 승려님들이 보이시는구만. 왜 스님들은 에스컬레이터 안 타시는 거지? 속세에 때가 묻는 건가? 그럼 비행기 타면 안 되는데? 잘못된 추측은 하지 말아야겠다. 건강을 위해서겠지. 우연했던 야, 여기도 안 가지네. 진짜 인도 빠이. 저는 인도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스리랑카로 향했는데요. 한국에서 출발하신다면 방콕이나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는 항공권을 이용해 스리랑카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도착이다. Where are going, sir? 벤토타. Bentota. If you need to cook, I am to cook. 픽미. Same prices here. 이번 여행의 첫 일정은 코코넛 나무 수액으로 만든 스리랑카의 전통술인 라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현지인에게 토데라고 불리는 갓 나온 라를 구하기 위해 스리랑카 남쪽 벤토타로 향했습니다. 뭐야? мяу. They climb from here. Yeah, yeah. But I couldn't see the people now. No, because they stop now. Ah. Because the much wind, all Ah, really? they start later. Start later? Yeah, later meaning maybe tomorrow or next day. 어허. 이때 당시 스리랑카 날씨가 전반적으로 흐렸는데요. 이런 날에는 위험해서 작업자들이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내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했고 내일도 날이 안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긴 하네. 이럴 때 올라가면 위험하긴 하겠다. No, sir. 어, 귀여워.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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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 오케이. 며칠 동안 기다려봤지만 구할 수가 없어서 오토바이까지 렌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라가 국민음료라고 불리지만 만드는 곳을 찾는 게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토디. Hello, everyone. Do you know where is La? Huh? Where are you going to? No, I just want to find the La. 진짜 이거는 맨 땅의 헤딩이다. Ah, 라. Hello, everyone. 제가 이렇게 라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한국의 맥주나 소주처럼 아무 가게에서나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인데요. 투디는 신선도가 중요하고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주로 투디샵 또는 투디 팔러라고 불리는 전용 판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선한 라를 찾아 계속 헤맸습니다. Hello. 이 파도 라를 몇 시간 했더니 이거 라송 불러도 되겠어. 힘들게 찾던 중 드디어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아, 디니아야. Oh yeah, 디니아야. Oh, 디니아.
quite far. 32 kilometers. yeah. 뭐라 할까? Yeah, whatever. 디니아야. 이곳에 확실히 있나요? Yes. 아, really? Yeah,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그토록 찾던 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희망을 안고 디니아야로 향했는데요. 그러던 중 평생 없었던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아, 갑자기 뭐가 배에 턱 떨어졌거든요. 묵직한 게 떨어져가지고 좀 아팠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원숭이 똥이야. 나. 리더가 맞는 건 처음이네. 와, 튀어. 야! 이상률 휴지를 갖고 다녀서 다행이지 이거. 기분 툭 떨어. Can I wash? No water. Do you have water? Can I? wash? Okay. 평생 새똥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아유보안. Monkey. Thank you so much. 왜 저래 쟤? 오케이? Thank you. It's 30. 디니아야. 오케이. Thank you. It's 30. 스리랑카 라 찾으려다가 똥 맞고 옷은 다 젖었고 이거. 아이씨 여기도 묻었었잖아. 이씨. 다시 가자. Hello, everyone. La. Toddy, yeah. And coconut toddy or kittul toddy? Anything is fine. 라는 어떤 야자수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랐는데요. 라를 잘 아는 스리랑카 형님 덕분에 서서히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You can visit Singaraj for rest also. Oh, it's bad time. Bad time? Yeah. Why? Toddy is morning and evening. Oh, really? Yeah. Thank you so much. Okay. Only morning and after evening. Okay. I try. Okay, you try. Yeah. Okay, Thank you bye. so much. 드디어 윤곽이 잡힌다. Hello, everyone. There. Yeah. And can I see the toddy? Yeah. Toddy there? Yeah. Hello, hi everyone. Nice to meet you. I'm Sujiva. 수지와. Yeah, nice to meet you. 드디어 도착했다. 이날은 운이 좋게도 오전에 채취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라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코리아. 만약 갓 나온 라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이른 아침이나 와. 저녁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행이다. 이걸 본다니. 와우. 와, 저 끝까지 올라가? 높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와, 이거구나. 와우. To take you back. Okay. Can I try a little bit? Okay. A little bit? Yeah. No. Huh? The shoot out. 아, 쉬사. 오케이. 이게 원래 전문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전문가 아니니까 조금만 올라갈게요.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게 발걸 이거밖에 못 되네. 클라이밍 하는 사람 잘하긴 하겠다. 야, 발가락 봐. 오케이. 야, 이거 대단한데? 발가락 봐. 야, 100% 낙오됐다 이거. 야, very dangerous. 코코넛 토디? Kitul palm. 아, 개꿀 토디. 아, 야야야. Coconut toddy. No good. 너가. Can I smell it? 이게 딴 직후의 모습이고요. Sir, 1 minute. Here. 오케이. The glass.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나요. And can I this one put inside the tent? No problem. 한 통에 1,000루피씩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오토바이 렌트 업체 사장님도 찾게 되면 구해달라고 하셨어서 총 2통을 구매했습니다. Is it okay to just borrow like this? It's okay, no. Oh, a lot of loss. Yeah. Sorry, just for the taste. 오토바이 운전하느라 이거 다 떨어졌네 이거. Sorry man. No worries, Just- sorry. 이만큼 남았어. 그 고생을 해서 갔다 왔더니 다 쏟아져 있냐? 체에 걸러가지고 그냥 순수한 것만 남겼습니다. 힘들게 얻은 라가 절반이나 날아가서 아쉬웠지만 라의 달콤함은 있던 아쉬움도 사르르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맛있다. This area almost finished. Before so many gem mining. 아, Still only 1 or 2 places. 오케이. 스리랑카는 축복의 땅이라 불릴 만큼 국토의 20% 면적에 보석이 숨겨져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블루 사파이어 보석이 발견된 곳 역시 스리랑카입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말에 인생 역전을 꿈꾸며 보석의 도시 라트나프라로 향했습니다. 보석 광산 체험은 라트나프라 보석 투어 상품이 있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거나 현지 숙소 혹은 툭툭이 기사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현지 숙소 방법으로 보석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고, 와, 실제로 보니까 대박이네. So working, they pray. 아, Yeah, these people are praying. One place, one. Yeah? Two gem So mine. underneath they connect. Oh, really? Yeah. Wow. How deep is that? About 70 feet. 70 feet. Wow. 34. About 30. 13. Wow. Because of the rain? No, they turned away. Turned away. 우와. 진짜 깊어. 엄청 깊어. Always they give in air pump. Air pump. Yeah. Because in down is very little bit breathe problem. yeah. Lack of oxygen. Oxygen. Yeah. 가자고. Okay. Very slippery in down. Alright. 에휴. 와, 벌레가 엄청 많아. 헬로. 아이고, digging.
오케이. 오자마자 바로 체험이야? 와, 물. 진짜 좁아. 엄청 덥다. 오. 허리를 필 수가 없습니다. 오와. 여기 있는 이 토사물 사이에 보석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오. 뭐야 이거? 뭔가 큰 돌이 있는데? 이 돌 살짝 밝은 색인데? 락? 야, 락. 야, 근데 여기 돌은 조금 돌 자체가 좀 밝다. 이 허리도 못 피고 덥고 습하거든요. 이거를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아, rock, not gem. 어? Gem, many gem. 아, 예. 여기에 담아가지고 위로 갖고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이 나뭇잎이 되게 질기고 탄력이 좋아서 물을 막는 데 쓰고 있다고 해요. 벽 전체면에 포배가 돼 있어. 데킬라. 그래도 손으로 은근히 잘 안 찢어지는구나. 손으로 뜨면은 잘 빼지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짓냐면은 이런 고무나무로 동굴에 뼈대를 세웁니다. 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 이 나뭇잎으로 막은 다음에 이런 얇은 나무들 있잖아요. 얇은 나무들 이 사이에 끼워서 고정을 시킨다고 해요. 아, 묶어서 올린다. 이 신호가 밧줄을 흔드는 게 신호라고 하네요. 이렇게 흔들면 보석만 남고 모래는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과연 락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 없는 걸로. 새로 또 보강하기 위해 새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이 광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나무랑 잎사귀만 전문으로 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저렇게 새를 뚫고 바로 고정을 하는구나. 와. 우와. 빨링구. 와. No gem? No gem. Just rock. 빨링구. 어? 예. 선물이랍니다. 밖으로 갖고 나가면은 큰 바구니로 이제 흔들면서 다시 이제 보석을 찾거든요. 되게 작은 것들, 한 이만한 것들은 이 광부들이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가 있고 목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취도 되고 그랬을 때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인 거잖아요. 당장 1분 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지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나가야겠다. 배터리가 없네. Thank you. 이스트티. 이스트티. Thank you. 내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왔어. 한 3시간 정도 있었네요. 아주 온몸이 아주 흙이야.
they gave me this lot. How much money they earn money Actually, per day? it is normally like this in this gem mining. If they found something, Okay. they giving 3-4%. 3 or 4%. For each person. Each person. Owner spend money for everything, food and diesel, equipment, everything. So 60% going to him and 40% for other workers. Okay. So it is a normal procedure in everywhere in gem mining. They take outside from the hole, they collect in here. Okay. And after that, clean this hole, take out everything and fill the water. And after take one by one washing. One by one. Like that. In the night time, 2 people stay. Watching. Watching everything. Because someone still. Can be. Okay, Can that's be why. night time. They sleep here. Sleep here. Okay. Sleep here. Every day, 2 person. Every day. It's coming sometime good peace. They are very happy and lucky. Thank you. It's tutti. 많은 광부들이 모여 보석 하나를 찾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왜 스리랑카에 이처럼 많은 보석들이 생겨난 걸까요? 보석은 다양한 지질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데요. 마그마가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대표적입니다. 가장 유명한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지하 200km 되는 깊은 곳에서 극도의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 조건 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다이아몬드는 아주 긴 마그마 통로를 이용해서 지표로 올라오게 되는데 킴벌라이트라는 암석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있던 돌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작용되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스리랑카는 이 변성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보석들이 많습니다. 스리랑카가 5억 년 전에 대륙이 충돌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이 5억 년 전은 지구 나이를 24시간으로 바꾸었을 때 밤 9시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늦은 시기인데요. 이때 주어진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암이 만들어졌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이 많은 것들이 이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루비, 사파이어, 가넷, 스피넬 이런 것들이 다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석들입니다. 또 이 스리랑카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곡이 많이 형성되고 또 땅을 많이 깎아서 깊은 곳에 있던 보석들을 꺼내주게 되었고 이것들이 계곡을 따라 중력에 의해서 퇴적층에 쌓이면서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쉬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보석을 발견하고 또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보석 광산을 구경한 이후 얼마나 많은 보석들이 이곳에서 발견됐는지 보기 위해 보석 시장도 가봤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No. I have a gym. I have a gym. Oh my god. Oh my. How much do you want? No pass. 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이 시계탑 근처로 보석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보석 광산에서 주순 거를 갖고 이제 가공하고 이제 여기서 다들 파는 거죠. 중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How can you check the gem is good or not? Depend experience. This experience. You use this one? Yeah. Can I try it? You can try. Okay. You can see big. 만약에 이걸로 이 돌을 보면은 엄청 가까이 보여요. Yeah, this behind the gallery. 다들 지금 낚이고 있어. It's good. How much is that? You can buy 500. 500. Whoa. What you buy? Huh? I found the gem mining. 인생 역전을 꿈꿨지만 3시간이라고 만원도 못 버는 저의 스리랑카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스리랑카에 가지 않았다면 평생 못 겪어봤을 특별한 경험을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총 32박 33일 동안 스리랑카를 여행하면서 교통비 15만원, 숙박비 45만원, 식비 50만원, 총 110만원이 들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라를 찾고 와우.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보석을 찾아가는 힘든 과정 속에서 뜻밖의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모여 하나의 큰 추억이 되는 스리랑카로 지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뿌라비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FN 여행의 진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행의 진심 큐레이터 주데이입니다. 여러분은 청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청춘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2년 전 20살을 맞이한 여름에 친구들과 배낭 하나를 메고 35일간의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허술한 여행이었지만 저와 또래이신 국군장병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의 배낭여행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춘이 주는 낭만과 즐거움이 가득한 저의 유럽 여행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시작됐는데요. 군장 대신 여행 배낭을 들고 떠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바로 베를린으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유럽을 배낭여행으로 한 달간 돌 예정이고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을 거쳐서 스페인에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갈 때는 몽골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울란바토르에서 1박을 경유해서 프랑크푸르트로 인을 할 예정이에요. 몽골을 거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입국한 저희는 먹고 걷고 먹고 걸으며 이곳에서의 짧은 여행을 즐겼는데요. 독일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맛 좋은 디저트가 많더라고요. 짠! 지금 좀 많이 초췌한 이유는 오늘 너무 많이 걸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11시 40분에 필리핀 버스 타고 베를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만 여기까지. 안녕. 완전 저녁. 이제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짐 빼서 씻고 플릭스버스로. 야, 커버 씌워서 맨 위에 그 드는 부분이랑 거기를 묶어야 될 것 같아. 저 뭐야, 플릭스버스? 14번. 여기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가지고 다시 먹을 데 없는 신세. 버짓고 이렇게 대천이 여기서 숙소까지는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반 가지고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단 쉽게 화장할 거 하고 베를린. 밤새 달린 피곤함도 잠시 저희는 숙소에 짐을 맡기고 곧바로 구경을 하러 나왔는데요.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막 베를린에 도착한 저희의 기분만큼은 아주 화창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숙소에 짐을 두고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쪽으로 가서 오늘은 그쪽 근처를 걸어서 한 바퀴 돌려고요. 여러분, 배낭여행을 할 때 로마에서는 유적지 탐방에 집중한다면 베를린에서는 박물관 탐방을 하셔야 하는데요. 2번의 세계대전, 나치즘의 발흥, 냉전시대의 분단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모두 경험한 나라이니만큼 그 역사를 성찰하고 기억하기 위한 장소들을 박물관이나 기념관 형태로 남겨두어 20세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베를린에서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선택했는데요. 길이만 무려 1316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갤러리입니다. 독일이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1989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1990년 통일이 공식화되면서 베를린 장벽은 일부를 제외하고 붕괴되었는데요. 이 남은 일부에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그래피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분단 시절 경비가 삼엄했던 동베를린 쪽 내벽에 그림을 그려 이 자체로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자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럽인 다 됐어. 근데 이제 유럽인들도 쓰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너도 써야 될 것 같아 이제. 얘기로. 야 우리 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나와?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러시아 출신의 작가 드미트리 블루베리 그린 이 작품인데요. 형제의 키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벽화 속 두 사람은 당시 동독을 나눠 가진 소련의 지도자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동독을 이끌던 에리히 호네커라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들끼리 입을 맞춰 신뢰감을 드러내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동베를린 사람들의 입장에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키스였겠죠. 그래서 이 벽화의 실제 작품명은 신이시여 이 죽음에 이르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거 빨리 야 사람 찾아. 5유로에 구매한 내 마그넷. 너무 예뻐. 다음으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사이 검문소였던 체크포인트 찰리를 방문했는데요. 미국 점령지구에 위치했던 검문소로 연합군 관계자와 외국인이 동서베를린을 오가던 주요 통로로 미국과 소련 점령지구가 바로 맞닿아 있는 유일한 도심 검문소였는데요. 냉전의 두 거인인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대치하는 곳으로 유럽 대륙의 가장 민감한 군사적 접점이었던 만큼 1961년 소련과 미군이 전차를 두고 무려 17시간이나 대치를 했던 긴장감 넘치는 사건도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이렇게 베를린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참 색다른 감상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38도선 역할을 하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뜻밖에도 북한 사람들의 탈출에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장벽이 세워진 직접적인 배경 자체가 사회주의 동독에서 자본주의 서독으로 떠나는 주민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도,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은 당시 동독에서는 민주화 요구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시민 집회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면서 동서독 간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동독과 서독 간의 통합, 이에 대한 요구들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1989년 11월 초거든요. 11월 9일에 동독의 공산당 정치국 대변인이었던 귄터 샤복스키 대변인이 국경 행정 절차를 완화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해요. 언제부터 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하겠다. 이게 이제 TV로 생중계가 되니까 갑자기 검문소로 다 뛰어나오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인파들이 막 몰려들게 되니까 국경수비대가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동독의 당국에서도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통행을 인정을 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에서 유학하던 북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 유사한 국가니까 이제 동독으로 많이 유학을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회주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이제 와 닿았고 이 장벽 무너지고 독일 사람들 막 이렇게 이동하는 그 틈에 타서 북한 사람들도 같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갔고 그 서베를린에 있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망명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실은 이 대사관을 통해서 당시 거기 주재하는 대사관을 통해서 유학생들 통제했다라고 합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투어를 마치고 마트에 들려 저녁거리를 장만했습니다. 독일 물가가 높다 보니 외식보다 만들어 먹는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맛있어? 근데 되게 맛있는데 약간 후추 뿌리면 맛있을 것 같아. 시나몬 냄새 너무 좋은데? 지금 먹게? 못 참고. 안녕. 오늘은 피곤해서. 안녕. 다음 날 저희는 역사적 명소들이 밀집해 있는 미테로 향했는데요.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박물관 섬 등 주요 박물관들이 밀집된 곳입니다. 와, 여기 나오자마자 보이는 풍경. 우리가 갈 신박물관. 베를린에는 뮤지엄 패스라는 티켓이 있는데요. 성인 32유로면 3일 동안 베를린 내에 있는 35개의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이 패스를 통해 방문한 박물관 중 기억에 남았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또 다른 과거를 담고 있는 베를린 안내박물관입니다. (1941년부터) (1945년)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며 유대인 수용소를 짓고 유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6월 12일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는 1945년 베르겐 벨젠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15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네의 일기 유명하죠. 네, 안네 프랑크는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던 어린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피신을 해요. 좁은 은신처를 찾아서 숨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안네 가족을 포함해서 8명의 유대인이 굉장히 조용하게 숨을 죽인 채 2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네가 굉장히 그 답답한 마음을 일기장에 표현을 한 거죠. 자신의 감정, 생각,
밖으로 나가지 못한 답답함을 표현한 그런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가스실 소식을 듣고서 정말 무섭다라는 그런 글을 적기도 했고, 어떤 날은 밖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춤도 추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린 소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남긴 일기장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텼죠. 그런데 누군가가 밀고를 합니다. 1944년 여름에 밀고를 해서 지금도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은신처가 발각이 되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 1945년 봄에 수용소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안내의 일기는 당시에 유일하게 당시 살아남았던 안내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에 의해서 출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관람을 하고 미래의 나에게 편지도 써봤는데요. 이 편지는 2026년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 혹시나 가게 되신다면 제 편지를 보실 수도 있겠네요. 베를린 하면 궁전 투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과거 강철 왕국이라 불리던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였던 만큼 그 명성을 증명하는 화려한 궁들을 베를린과 또 가까운 포츠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드리히 2세의 별장으로 알려진 상수시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상수시라는 이름은 근심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별장의 목적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저희도 근심을 날려줄 달콤한 젤라또와 함께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볼 것만. 근데 지나칠 수가 없어, 비주얼이. 그 짧은 장면 찍으라고 여기 온 것도 대박. 궁전 앞에 있는 계단식 정원은 향긋한 포도밭인데요. 지금은 푸릇한 모습이지만 가을이 되면 포도가 열려 더욱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럼 궁전 내부도 구경해볼까요? 저희는 오디오 가이드를 포함한 입장권을 구매했는데요. 한국어가 없어서 영어로 들어야 하는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상수시 궁전은 화려한 색채와 섬세하고 우아한 장식이 특징인 로코코 양식으로 지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궁전은 프리드리히 2세의 취향을 반영해 로코코보다 더욱 로코코 같다는 뜻으로 프리드리시안 로코코 양식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오늘은 유럽 여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열었던 독일의 베를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사책에서 봤던 어두운 과거를 성찰하는 장소들을 찾아다녔던 의미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의 몸을 지치게 만든 무거운 배낭을 잠시 내려놓고 낭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뒀던 체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잊지 말고 여행의 진심으로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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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어! 화이팅! Can I get one original with chocolate? 아니면 약간 whipped 바닐라 그러게.
We are played in biggest contest in the game of harmony. 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국군장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의 진심인 큐레이터 사퀴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한국이 보이네. 한국이 보여. 가는 길에 대뿐만 이런 게 써있네요. 조선통신사 해가지고 보자기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요. 일본 역사에 전 대단한 사람이구나.